2월 19일입니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문화일보부터 볼게요. 문화일보 사설을 제가 고른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문화일보는 석간입니다. 석간 신문이고, 그래서 여기 날짜도 16일로 되어 있죠. 금요일 석간에 실렸던 것 같아요. 참고로 이제 문화일보 성향, 언론 성향, 참고로 우리가 잘 안 다뤄봤던 매체인데, 조선일보 뺨친다고 합니다. 상당히 강한 보수입니다. 어떤 사안에 있어서는 조중동보다 더 굉장히 강성 보수 경향을 가진 신문이에요. 굳이 얘기하자면은 그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 문화일보가, 그러니까 중앙일보는 삼성 계열이었고 옛날에, 문화일보는 이게 현대그룹일 겁니다. 아마 현대 맞을 거예요. 아마 현대그룹을 알고 있어요. 이게 약간 재벌 계통의 신문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보수적이고요. 오늘 고른 글이 앞에 이제 이거 문화일보도 그렇고, 뒤에 이제 그 남자 축구 핑퐁 사태 빗댄 경향신문, 같은 얘기예요 사실. 그렇죠. 문화일보 사설 제목에 나오는 인내와 존중이라는 말이 정확히 경향신문 사설에서 또 똑같이 대표됩니다. 뒤에 나옵니다. 인내와 존중. 지금 필요한 게, 사실 이런 테마를 다룬 사설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봤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정치나 사회 현실의 문제, 갈등이 갈수록 심해지고, 혐오, 대리, 반목 이런 게 극심해지는 것을 지적하고 그것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칼럼을 우리가 많이 다뤄봤는데, 뭐 같은 얘기지만 한번 다시 봤고요. 좀 두 가지 글이 약간 좀 특색이 있어요. 좀 배워볼 점이 있어서 골랐습니다. 글은 오늘 세 글 다 굉장히 쉽게 읽히셨을 거예요. 굉장히 평이한 글들이에요. 내용도 어렵지도 않고요. 뭐 어려운 문장도 전혀 없었죠. 제목이 다름에 대한 인내와 존중. 우리가 잘못 쓰는 한국어 표현 중에서 굉장히 많은 게 뭐냐면 다르다와 틀리다예요. 색깔이 틀리다, 맛이 틀리다. 그거 정말 잘못된 말이죠. 맛이 다를 뿐이에요. 틀리다는 right하고 wrong의 개념이에요. 잘못됐다는 게 틀리다예요. 그러니까 네 생각은 틀렸어. 아니면은 뭐 이거는 뭐 내가 숙제로 내준 것하고 틀린 답을 썼어. 뭐 이렇게. 자, 옳고 그르다의 차원이 아니라 같고 다르다의 차원에 있었을 때는 구별을 해줘야 되는 거죠. 우리말이 정말 잘못, 이게 흔히들 잘못 써요. 가끔 보면 TV에 나오는 아나운서들은 이제 절대 그런 말 안 쓰지만은, 뭐 쉽게 얘기하자면 어떤 종편 프로의 패널들조차도 귀에 되게 거슬려요. 틀리다, 틀리다. 뭐가 틀려요? 틀리기는 다를 뿐인데, 다르다고 틀린 거 절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다르다와 틀리다를 그렇게 혼용하는 언어 습관 자체가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극복해야 될 우리 어떤 잘못된 습관인 것 같아요. 나와 다르면 틀리다라고 보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름에 대해서, 다른 게 절대 나랑 다르다고 해서 절대 틀린 게 아니라, 네가 옳을 수도 있고 나도 옳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걸 갖다가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 그게 갈등을, 지금 우리 사회 문제점들을 해결할 키워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인내와 존중. 여기서 인내라는 단어가 뒤에 경향신문 사설에서도 반복이 되는데요. 인내가 영어로 하면은 이제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만 탈러런스거든요. 탈러런스. 근데 이제 프랑스어로 하면 똘레랑스라고 그래요. 똘레랑스. 탈러런스를 갖다 프랑스어식으로 읽으면 똘레랑스입니다. 이 똘레랑스 간단히 설명드리면, 똘레랑스라는 이 프랑스 단어가 굉장히 한국에서 한때 유행을 했어요. 이게 언제냐면 90년대 후반에 홍세화 씨라고, 나는 파리의 택시 운전사라는 책이 굉장히 엄청난 히트를 했었습니다. 홍세화 씨라고. 참고로 이 홍세화라는 분은 이제 서울대 재학 시절 졸업했나 정확히는 모릅니다. 아무튼 그 시국 사건에 연루가 돼가지고 프랑스에 있는 상태로 귀국을 못했어요. 들어오면은 그냥 무조건 감옥 가는 상황이니까 망명을 한 거죠, 사실상. 그래서 프랑스에서 망명을 하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분이 이제 택시를 몰았단 말이죠. 그러면서 느꼈던 이제 프랑스에서의 어떤 그런 것들을 갖다가 쓴 책인데, 핵심은 뭐냐면은 그 책에, 나는 파리의 택시 운전사라는 책에 관통한 핵심 키워드는 바로 똘레랑스예요. 관용이죠. 관용, 인내를 갖다가 이제 프랑스어로 하면 똘레랑스인데, 프랑스라는 나라 자체가, 프랑스가 정말 어마무시한 나라입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요, 시민혁명 과정에서 정말 수천 명, 수천만 명의 목숨을, 왕의 모가지를 자른 나라예요, 프랑스는. 피를 많이 보고 민주주의를 갖다 뽑히는 나라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프랑스의 민주주의는 역설적이게도 관용과 인내가 싹트게 돼요. 그래서 뭐 길게 말씀드릴 건 아닌데, 어쨌건 프랑스 사회를 관통하는 게 바로 관용과 인내라.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이거예요. 지금 엊그저께 하고 오늘 신문에도 이제 그 전장현 전국 장애철폐연대인가, 거기서 이제 그 지하철 탑승 시위를 하잖아요. 이분들은 그걸 통해서 이제 자신들의 어떤 생각을 어필을 하는 건데, 이제 대표적으로 이준석 씨 같은 정치인 같은 경우를 굉장히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빅텐트 쳐놓고 지금 제3지대 개혁신당 만들었는데, 거기 이제 전장현 출신 사람이 들어오니까 벌써 거기서 지금 갈등이나 이제 지지 철회가 막 나오고 좀 시끄럽긴 한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프랑스 같은 나라는 파업이 엄청나게 많은 나라입니다. 거기는 공무원도 파업하고 다 파업을 해요. 근데 파업에 대해서 시민들이 다 관대해요. 왜냐, 나도 언젠간 할 수 있을 것이고, 파업이라는 게 어떤 자신의 정치적인 생각이나 어떤
근로 조건에 있어서 협의를 위해서 노동자들이 마지막으로 쓸 수 있는 무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파업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나라만 해도 별로 그렇지 않아요. 당장 지하철 늦으면 짜증 나죠. 파업하면 짜증 납니다. 근데 철도 파업하면 일단 국민들 많이 안 좋죠. 근데 어떤 프랑스라는 나라 좀 얘기가 길었는데 그 점을 조금 똘레랑스를 한번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프랑스 하면 똘레랑스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 중에 하나라는 거. 글은 쉬우니까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이 글이 재밌는 게 왜 골랐냐면요.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도요. 뭔가 도입부에서 색다름이 보이는 글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새해 2번 맞는 거 맞잖아요. 읽어보셨어요. 우리 양력설, 음력설 2번 셉니다. 거기에서 가져온 거예요. 첫 번째 단락에서 양력설, 음력설 얘기를 하죠.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이 자연스럽게 이어져. 우리한테 설날이 양력이 있고 음력이 있듯이 우리의 알게 모르게 우리의 피 속에는 우리 마인드에는 현대식과 전통식의 이중적 의식 구조가 공존한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일로 풀어간 거예요.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지금은 설 연휴라고 해가지고 대체휴일까지 이번 나으셨죠. 옛날에 제가 알기로는 80년대 이후로 보는데 옛날에는 설 연휴라는 게 없었어요. 두 분 아마 아실 거예요. 옛날에 민속의 날이었어요. 민속의 날이라고 그래가지고 딱 하루 쉬었습니다. 근데 무슨 현상이 생겼냐? 그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의 정서가 양력설을 인정을 안 해요. 음력설이 진짜 설이거든. 그러니까 민속의 날 딱 하루, 저도 어렸을 때 기억이 나는 게 진짜 말도 못하게 미어 터지는 버스를 타고요. 할아버지 할머니 산소 갔던 기억이 나요. 딱 하루뿐이니까 그냥 새벽에 떠나가지고 저녁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밤에. 근데 이제 이 부작용이 많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관에서 이렇게 주도해가지고 양력으로 강제를 한 거죠. 양력설을 강제했는 거. 그래서 옛날에 양력설이 1, 2, 3 쳤어요. 1, 2, 3. 음력설이 없을 때는 1, 2, 3을 쳤어요. 두 분 잘 모를 거예요. 그러는 시절이 있어요. 그러다가 국민들이 정서상 음력설을 계속 선호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정권이랄까 하여튼 정부에서 한 발 물러선 거예요. 민속의 날 없애고 그냥 설날 연휴를 3일 만들고 양력은 하루만 쉬는 걸로. 어쨌건 좀 여담이 길었습니다. 자, 첫 번째 단락에서 좋은 표현이 있습니다. 맨 마지막 문장. 새 삶 시작하기 위한 마음의 시동을 건다. 이거 뭐 개인적으로 저도 좀 자주 애용하는 표현인데요. 뭔가 시동을 건다. 시작을 한다는 게 시동을 건다 좋잖아요. 차 운전하려면 시동도 걸어야죠. 비슷한 표현 뭐가 있을까요? 페달을 밟았다. 뭐 이런 게 있겠죠. 페달. 자전거 이제 처음에 힘차게 굴러가려면 페달 밟아야 되겠죠. 시동을 건다. 페달을 밟는다. 뭐 이런 표현. 관용적으로 좀 많이 쓰는 표현이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두 번째,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이중적 의식 구조. 그런 게 나오죠. 그 과정에서 또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뭐 시댁을 먼저 가느냐, 처가를 먼저 가느냐, 뭐 놀러 가느냐, 마느냐, 차례 지내 마네, 뭐 이런 거 많죠. 자, 그래서 이제 두 단락으로 도입을 했고 세 번째 단락에서 아주 이제 이럴 때 하나 배워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름도 처음 보는 네덜란드에 누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자, 의식 구조를 갖다 4개 차원으로 나눴다는 거예요. 굉장히 좀 좋은 겁니다.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평등과 불평등, 남성성과 여성성, 불확실성, 회피와 수용 문화. 그러면서 90년대 전후 불과 30년 전까지 우리 사회는 집단주의, 불평등, 여성성, 불확실성, 회피가 우세한 문화. 근데 이게 다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음 단락에서부터는 조목조목 이게 이렇게 바뀌었다는 걸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그 다음 단락에서 집단주의가 개인주의로 가는 거 이거 너무나 잘 아시죠. 지금 뭐 MZ세대 문화도 얘기 나오지만요. 그다음 불평등. 옛날엔 불평등을 갖다 받아들였어요. 옛날에 스승의 그림자도 안 밟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쩌죠? 스승자 그림자만 밟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진짜 요즘 애들 무서워요. 예? 자, 이제 결국은 이제 지금 평등 문화로 가고 있고 그 다음 단락에서 이와 더불어 자, 여성성 문화가 뭐였을까? 겸손과 보살핌, 협동, 뭔가 이렇게 좀 조심스러운 문화를 갖다 여성성 문화라고 이제 표현을 했네요. 근데 자기 주장을 강하게 경쟁을 하고 물질적 성취가 선호되고 이게 점점 남성적인 문화로 바뀌고 있다. 그리고 이 단락에서 같이 얘기하고 있죠. 위험을 회피하는 문화. 옛날에는 좀 뭐랄까 좀 조심스러웠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영끌족 얘기 나오고요. 그쵸? 코인에 몰빵했다가 그냥 다 털어먹고 그냥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말 그대로 이런 뭐 존버, 몰빵 투자 이런 게 생겨났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다음 단락 결국은 이제 문화 충돌이 지금 현재 굉장히 극심한 사태라는 걸 갖다가 설명을 해놓고 이게 이제 결국 곳곳에서 충돌이 일어난다는 거죠. 세대 갈등, 남녀 갈등, 노사 갈등, 보수 진보 갈등 이런 식으로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문화의 충돌을 겪고 있는 단락 볼게요. 이제 그 단락에서 이제 솔루션을 제시하기 시작하죠. 뭐냐? 바로 다름에 대한 너무 뻔한 얘기예요. 뻔한 얘기. 진짜 이 다름에 대한 인내와 존중은요. 우리가 다뤄봤던 칼럼도 이거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뻔한 얘기입니다. 어쨌건 그렇지만 뻔한 걸 우리는 실천을 못 하고 있죠. 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게 그런 게 있대요. 어떤 인류학적이나 동물학적으로 봤을 때 인간만이 아니라 동물도 자신하고 다르게 생기고 다른 것에 대한 기본적으로 본능적인 거부감을 가지고 있답니다. 본능적인 거부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이성을 통해서 좀 이렇게 억누르고 자. 이 단락의 끝에서 두 번째 문장이 나오죠. 이질감과 불쾌감을 참고 견디는 노력. 의식적으로 노력을 해야지 우리가 극복을 할 수 있는 거다. 왜냐? 본능이
일단은 배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내와 존중이란 건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장인 것 같습니다.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 그렇죠? 자, 이것도 그 다음 문장도 좋아요. 자, 다양한 사람이 모여 살게 됐을 때 이게 혐오로 가게 되면 결국은 충돌로 가게 돼요. 대립과 갈등. 근데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인내하고 존중을 하게 되면 뭐가 된다? 새로운 창조, 새로운 문화가 탄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인류 역사에서도 보면요. 새로운 문화가 탄생하는 지점들은 두 개의 문화가 충돌하면서 이렇게 섞여가면서 새로운 문화가 생기거든요. 문화라는 건 기본적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이렇게 흐르면서 다른 부분하고 섞이고 그러면서 새로운 게 탄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장이 좀 좋은 문장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승전 정치부터 정신을 차려라 얘기를 하고 있죠. 정치권이 지금 문제다. 근데 정치권이 문제라기보다 이제 가정에서도 정치합니다. 여기도 이제 우리가 정말 많이 봤던 표현입니다. 정치는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타협과 절충을 통해 모두의 이익을 최대화하려는 노력이다. 정치에 아주 표준적인 정의가 또 한 번 나왔죠. 그래서 뭐 가정에서도 뭐 부모, 자녀, 남편, 아내 서로 존중을 하고 뭐 이런 게 필요하다. 예. 그런 평이한 내용이었는데 일단은 도입부에서 양력설, 음력설 가지고 왔던 부분도 참신했고요. 그리고 무슨 네덜란드 어려운 이름이네요. 호프스테더라는 학자가 분류, 이 네 가지 차원으로 분류를 했던 걸 갖다가 우리 현실에 도입을 해서 실제 사례로 풀어 쓴 게 상당히 좀 좋은 글인 것 같아서 골라봤습니다. 그래서 읽어보셨을 테고요. 다음 경향신문. 자,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글은 또 뭐냐? 이 글은 자, 지금 화제가 됐죠. 이거 아시죠? 이강인하고 손흥민. 아유, 한심하죠, 진짜로. 예, 저는 뭐 이 자리에서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얘기 안 하겠습니다. 전 도찐 개찐으로 보는데 여기 이제 주된 얘기가 나와. 이거 혹시 기사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뭐 손흥민이 손가락이 탈구되네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또 우리 네티즌들이 이제 실제 그 유로단전 경기 화면을 저는 안 봤습니다. 예. 승자입니다. 저는 안 본 사람이 승자라고 하는데 거기서 보면 이강인이가 공을 손흥민한테 안 보낸 컷을 하나 잡아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게 화제가 되고 실제 이강인이 손흥민한테 패스를 잘 안 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와서 이제 얘기를 하고 이 글도 상당히 좀 좋은 표현도 있고 축구 가장 요즘 핫한 이슈. 그러니까 뭔가 얘기를 할 때 요즘 이슈를 가지고 오는 게 좋아요. 앞에 것도 설 지난 직후에 나왔잖아. 그러니까 설 얘기를 시작을 한 거죠. 근데 여기도 최근에 진짜 온 국민을 갖다가 어이없게 만들었던 남자 축구의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풀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뭐 다 읽어보셨을 테니까요. 핑퐁상 때 참 탁구가 뭐라고 참. 예, 그 탁구 전공인들이 엄청나게 반색을 한답니다. 탁구가 축구를 이겼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예. 자, 그래서 뭐 갈등 얘기 다 똑같은 얘기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갈등이라는 거는 뭐 우리 고등학교 때 뭐 이렇게 사회 시간에 배우셨을 거예요. 갈등은 나쁜 게 아니에요. 갈등을 통해서 조직이 발전하고 변화를 합니다. 단 전제가 있다. 두 번째 단락이에요. 뭐죠? 바로 그 갈등을 해결을 해야지 이게 발전의 자양분이 되는 것이지. 갈등이 해결 안 되면 그냥 그 뭐 너 죽고 나 죽고 쌈밖에 더 안 되겠죠? 그렇죠? 결국은 분열이 된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강인, 손흥민 패스 얘기도 나왔고요. 자, 요르단 감독이 자 여기 따옴표한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인용해온 말이기 때문에 따옴표를 썼지만요. 이 존경이라는 표현은 뒤에 또 나와요. 보셨겠지만은 이 한국은 그렇게까지 존경할 만한 리스펙트 될 팀이 아니다라고 요르단 감독이 꼬집었죠. 근데 이 존경이라는 표현을 뒤에서 한번 리바이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 단락에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따옴표 처리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사실 그래요. 핑퐁 사태 나고 나서 진짜 양쪽 팬들이 손흥민 팬, 이강인 팬이 서로 이제 싸우는 거예요. 이제 이강인 팬은 손흥민 저기 페북 가가지고 이제 난리치고요. 인스타 가서 난리치고 또 서로 막 이러고 있어요 지금. 감정이입이 됐다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 이게 정말 심한 것 같아요. 감정이입. 그러니까 뭔가 상황을 갖다 객관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거기 몰입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건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한국인의 민족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손흥민하고 이강인이 싸운 게 아니라 거기다가 이제 감정이입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4050, 2030 이런 어떤 세대 간의 충돌로 이어지는 거죠. 자, 축구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시겠지만 이 축구 국가대표 어느 축구만 그런 게 아니라 다 마찬가지예요. 뭐 빙상도 그렇고요. 파벌 학벌이나 이런 거 어떤 그 지연으로 인한 그 파벌이라는 게 정말 심각해요. 축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스포츠 다 그렇거든요. 모든 종목이 다 그렇대요. 자, 그런 점에서 그다음 달라 핑퐁사는 한국 사회 축소판이다. 자, 저도 처음 보는 용어인데 필터 버블이란 말이 나왔죠. 이게 전에 우리가 봤던 알고리즘하고 비슷한 뉘앙스로 쓴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거 계속 보면은 알아서 유튜브나 넷플릭스에서 다 추천을 해줍니다. 그것에 맞춰가지고, 예, 그거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계속 듣는 음악만 듣게 되고 보는 영화만 보게 되고 결국 어렵게 되면 한쪽으로 쏠린다는 거죠. 확증 편향 한쪽으로만 쏠리게 되는 위험성이 커진다는 거죠. 게다가 여기서 팬덤 정치의 목말까지 올라타게 되면 혐오 정치가 생기게 된다. 자, 이게 의미 있습니다.
이건 전 정권도 마찬가지고 현 정권도 마찬가지고 양 정권 다 욕을 먹고 있어요. 뭐냐? 문재인 정부도 적폐청산이라는 이유로 박근혜 정부 박근혜 탄핵되고 나서 들어섰을 때 박근혜 지우기를 갖다 적극적으로 시도했죠. 다 엎었어요. 그 당시 고위공무원도 감옥 많이 갔죠. 근데 지금 똑같아요. 똑같이 전 정권 지우기로 매달려 있다. 자, 표현이 제가 이 글에서 백미 가장 좋은 표현 이건 것 같습니다. 앞에서 패스 얘기를 길게 했잖아요. 자, 이 얘기를 하고자 패스 얘기를 한 겁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어떤 표현을 갖다가 하는 거는 밑밥을 까는 거예요. 복선을. 나 나중에 이 다음 달라서 이 얘기 할 거야. 이 얘기하려고 패스 얘기를 한 거예요. 전 정권이 찔러주는 패스를 받을 생각도 없고 패스를 이어줄 수도 없다. 이 표현이 저는 이 글을 살린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훌륭한 표현이에요. 축구에 딱 빗댄 거예요. 축구가 45분, 90분 동안 해가지고 이기기 위해서는요, 교체 선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정권도 교체가 되고. 어쨌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길을 가기 위해서는 아무리 당이 다르고 정권이 바뀌더라 하더라도 좋은 거는 계승을 하고 이어가는 면이 있어야 되는데, 전 정권이 주는 패스 그냥 쌩간다 이거죠. 그리고 다음 정권에 패스 넘어가지도 않고 이러다 보면은 정책에 단절이 생기게 되고 반목과 불신이 더 심해지고요. 연계 플레이가 전혀 되지 않고 그런 점을 지적했죠. 그러면서 한국의 위기, 숫자 많이 나오죠. 통계 다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일본이 지금 살아나고 있다는 거 뉴스 같은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일본이 지금 진짜 잃어버린 몇십 년을 갖다가 딛고서 일본이 요즘 다시 살아난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지금 거꾸로 가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한때 동남아 국가들한테 한국은 워너비였어요. 진짜 워너비였어요. 한국의 새마을운동 배우려고 동남아 총리 이런 사람들이 막 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앞에서 요르단 감독이 했던 얘기랑 똑같은 얘기예요. 그렇게까지 존경할 만한 나라가 아닐지도 모른다. 그렇죠. 지금 한국 상황 심각하다. 축구랑 똑같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좋은 표현입니다. 다운표 안에 갈등과 대립, 반목 대신에 존중과 인내. 존중과 인내 앞에 제목하고 그대로 되풀이 됐죠. 존중과 인내, 합의. 이걸 중요시해야 된다. 그리고 앞에서 두 번째 단락에서 그랬죠. 갈등을 풀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갈등은 조직을 변화시키는 동력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한국 축구도 마찬가지지만 지금이라도 이 갈등의 상황을 갖다가 사회 갈등의 상황을 반전의 기회로 삼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일보, 경향일보 비슷한 내용을 다뤘고 근데 어떤 이런 걸 좀 보시면 좋아요. 그리고 좀 맛깔나게 쓰려면 앞에 같은 경우 얼마 전에 끝난 설 얘기로 시작을 했다는 거, 양력설, 음력설 얘기를 했다는 거, 그다음에 지금 온 국민이 관심을 갖고 있는 이 남자 축구 지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사태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패스, 이건 참 저는 이 표현에서 정말 감탄했어요. 패스 얘기를 왜 했을까 했더니 전 정권이 찔러주는 패스를 받을 생각도 이게 정말 이런 게 황금벽돌이에요. 글을 살리는 황금벽돌. 자, 마지막 글은 더 간단히 보겠습니다. 이게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축사도 졸업식 축사 굉장히 유명하죠. 읽어보셨겠지만 유명한 명언들이 많이 하는데 명연설은요 짧아야 돼요. 절대 길면 안 됩니다. 제가 그래서 이건 뭐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어떤 연설문이든지 뭐 3분? 심하면 1분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1분을 넘어가면 안 된다. 일단 1분, 3분 넘어가면 사람들이 집중 안 해요. 절대. 학교 다니실 때 두 분은 아실려나? 옛날에 교장 선생님 훈화 말씀 애가 하나 쓰러져야 끝나죠. 네. 누가 듣습니까 그거. 근데 마찬가지 아무리 명연설도 길면 안 돼요. 길면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제가 뽑은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가급적이면 이제 총선이 다가오기 때문에 정치적인 성향 글을 진짜 안 뽑으려고 진짜 길을 씁니다. 아침에 아무리 좋은 글이더라도 정치적인 글을 제가 안 뽑으려고 그래요. 이제 선거가 다가오기 때문에 혹시라도 뭐 제가 좀 뭐 알게 모르게 영향을 드릴까 봐서. 근데 이 글은 기승전 엊그저께 사태예요. 근데 이것도 주목할 점인 게 이것도 제가 감안한 거예요. 경향이나 한겨레는 오늘 아침에 대짜기 깠어요. 이틀막 사태가 또 일어났어요. 졸업생을 갖다 이틀막 끌고 나갔죠. 카이스트. 근데 다른 언론도 아니고 보수 언론을 했기 때문에 제가 뽑았습니다. 보수 언론조차도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 사지 들어가지고 끌어낸 것까지는 그렇다죠. 근데 왜 입을 가로막았냐. 그리고 얼마 전에 그 진보당이었나요? 진보신당이었나요? 그 국회의원하고 그때는 직접 악수를 하는 순간이었기 때문에 대통령 신체 위해가 가해질 수도 있다고 보고 분리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끌어낸 거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영상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한참 떨어져 있었어요. 대통령 옆에서 못 갔습니다. 근데 입을 틀어막고 사지 끌어내리고 이건 그래서 보수 언론에서 약간 좀 이건 좀 아닌데라고 보는 시선이 강해요. 특히 사지 들을 수는 있어. 근데 왜 입을 막아? 오바마의 그 연설 얘기 전에 말씀드렸을 텐데 오늘 아침에 슬로 뉴스 보셨겠지만은 어디 경향이었나요? 거기서 오바마 연설문의 경우를 갖다 다시 한번 상기를 했더라고요. 오바마는 그 청년의 말을 들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촌철살인이라는 말 하잖아요. 정말 짧고 강한 말 한마디가 가슴에 오래 남습니다. 기억에 오래 남아 가슴에 오래 남죠. 그러면서 그 명대사들을 갖다 하나씩 다 읊었어요. 첫 번째 사례는 저도 이번에 처음 봤는데
여러분들의 버스에 연료를 좀 넣어드릴게요. 여러분 학자금 대출 없을게요. 돈은 이렇게 쓰라고 벌어야 돼. 진짜 이거 뭐 이런 사람 정말 멋있어요. 정말 가장 유명한 졸업식사. 자, 그다음 자 스티브 잡스 이 스탠퍼드 연설은요. 이거 정말 명연설인데 이 중에서 이게 참 보면 그런 거 있어요. 가끔 이렇게 제가 카톡 프사나 프로필 메시지 이렇게 쭉 봐요. 저도 이제 뭐 수백 명 정도 그러면은 이거 굉장히 많이 봐요. 스테이 헝그리, 스테이 풀리시를 갖다 카톡에 프로필 메시지로 쓴 사람 꽤 많이 봤어요. 제가 한 5명은 봤어요. 스테이 헝그리가 말 그대로 뭐냐면은 항상 배고파라 이거예요. 히딩크가 그랬죠? 이번 다시 이제 회자가 된 건데 히딩크가 한번 2002년 월드컵 때 선수들 갖다 개박살 냈대요. 쌍욕을 하면서 욕을 혼냈대요. 왜냐? 16강 딱 진출이 되고 나니까는 그 당시에 뭐 황선홍부터 해가지고 뭐 저기 누가 다 선수들이 좀 약간 기강이 풀어진 거야. 우리 목표는 다 이뤘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러니까 그때 했던 히딩크의 유명한 말 I'm still hungry. 난 아직 배가 고프다. 그래가지고 선수들 갖다 혼냈다고 그러잖아. 너네 정신 안 차려? 이게 끝이 아니야. 그래서 상황까지 갔죠. stay hungry. 그러니까 항상 뭔가를 갈망을 하는 거예요. 갈망. 이걸 여기선 초심을 잃지 말라고 좀 너무 의역을 했는데 항상 갈망을 항상 배가 고파야 된다. 어떤 성공을 위해서건 지식을 위해서건 뭔가 항상 끊임없이 뭔가 이렇게 갈망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스테이 풀리시 이게 뭐냐? 바보 같다는 게 뭐냐? 우직하다 말 그대로. 뭔가를 노력을 할 때는 잔머리를 쓰면 안 돼요. 옛날에 뭐 우리 그런 얘기 했잖아요. 공부 제대로 하려면 엉덩이로 하는 거다. 엉덩이 모건사는 공부 잘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스테이 헝그리 스테이 풀리시는 이거 진짜 스티브 잡스가 남긴 애플 스티브 잡스가 남긴 명연술 중에서도 1번을 꼽힙니다. 이게 스테이 헝그리 스테이 풀리시.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스티브 잡스가 스탠퍼드 출신인지 모르겠는데 스티브 잡스가 대학 중퇴야. 더 배울 거 없다고 그래서 대학을 나왔어요. 근데 이게 목요일 겁니다 아마. 여기까지 확인 안 해. 스탠퍼드가 왔는지. 근데 여기 가서 이런 명연설을 했고요. 자, 조앤 롤링 해리포터 작가죠. 조앤 롤링도 이 사람도 보통 사람 아니에요. 이 사람이 대학을 나왔나 안 나왔을 거예요 아마.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애 분유 먹일 돈도 없었는데 그 골방에서 쓴 소설 해리포터가 대박을 터뜨려가지고 전 세계에서 몇 번째 간 부자가 됐죠. 이 말도 멋있습니다. 실패하는 게 두려워서 조심스럽게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 자체가 실패다. 이렇게 짧은 문장 하나가 정말 명언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자,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 시약점을 받은 사람도 대통령이 될 수 있다. 이런 거 멋있죠. 자학개그지만. 자, 로버트 드니로 이거 비속어가 들어갔으니까 X 됐습니다. 뭐 상상하세요 뭔지는. 예. 여러 번 해놨습니다. 근데 뭐 됐습니다. 예, 이런 유머 넘친 연설. 자, 잠깐 들어갔지만 이 문교부 옛날에 문교부라고 그랬어요. 교육부를. 문교부 시절에 저 어렸을 때 얼핏 기억나요 이거. 87 이제 오늘 다시 찾아보니까 87년도가 언제냐면 영화 1987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1987년도가 그 해가 이제 전두환 정권 말기 때 박종철 열사가 물고문 당하다 숨졌고요. 이한열 연세대생이 최루탄 직격탄 맞아가지고 돌아갔고요. 87년 넥타이 부대들이 들고 일어나서 결국 직선제 개헌을 하게 된 그 해입니다. 이제 우리 한국 역사에 있어서 변곡점이었던 87년이었는데 가장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학생운동이 심할 때였어요. 이때 서울대 졸업식 때 먼저 그 총장 이름 찾아봤어요. 박봉식이래요. 박봉식 총장이 연단에 올라서서 연설 시작하니까 그 당시에 서울대 졸업생들이 전부 다 돌아앉았대. 돌아앉아서 아침 이슬을 불러버렸답니다. 돌아앉아서. 그 당시에 아침 이슬이라는 게 저항의 상징이었잖아요. 민중가요. 돌아서서 아침 이슬을 불렀고 그 다음에 문교부 장관이 올라오니까 다 나가버렸대요. 이거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라고 합니다. 자, 이 얘기를 왜 했겠어요? 앞에 다 미담들만 늘어놓다가 왜 이 얘기를 했을까? 바로 엊그저께 있었던 카이스트 졸업식 사태를 갖다가 지금 좀 세게 비판하는 쪽에서는 이거 정말 전두환 때로 돌아간 거 아니냐. 대통령을 윤두환이라고 부르는 그런 칼럼도 나왔어요. 윤두환이다. 전두환은 갖다 붙여가지고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그래서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것도 끼워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이런 글들은 작가가 그냥 쓰지 않아요. 뭔가 의도가 있는 거예요. 살짝 이걸 흘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잠깐 김영삼, 김대중, 뭐 방시혁 얘기하고 나서 방시혁은 누군지 아시죠? 방탄소년단. 방시혁 얘기하고 나서 자 마지막에 또 이제 미담을 한번 자 이효리하고 비교를 했습니다. 이효리답게 국민대 졸업식에서 연설을 했어요. 멋지죠? 쭉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 노래까지 불렀다고 합니다. 투박하고 형식을 깬 녀석. 그리고 기승전 결국은 엊그저께 카이스트 졸업식 축사를 갖다가 굉장히 좀 비판을 했죠. 비판을 했죠 정말로. 그러면서 학생이 맨 마지막 단락이요. 일어서기 직전 대통령이 하던 말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과감하게 도전하십시오. 뭐 손을 굳게 잡겠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결국은 손을 굳게 잡아가지고 끌고 나가버렸죠. 입 틀어맞고. 대놓고 잘못됐다라고 비판은 안 했어요. 근데 한번 앞에 제목부터가 기억에 오래 남을 졸업식 축사라고 돼 있었고요. 앞에 정말 미담 사례들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에서 87년도 졸업식 얘기 그리고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이효리랑 솔직히 대통령 입장에서 기분 나쁘죠. 어디 이효리랑 나랑 비교를 그러겠죠. 이효리 연설 그리고 나서
엊그저께 연설. 예, 이건 뭐 정말 이거 제가 뭐가 옳다 그르다는 얘기 못 하겠어요. 예, 대통령 경호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게 과잉인가 아닌가 이건 각자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자면은 중앙일보도 곱게는 안 본다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꼭 그렇게까지 해야 했니?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길게 얘기를 한 거고, 이 김에 이제 졸업식 명축사들 이렇게 한번 참 찾아보시면요, 이런 거 모아놓은 거 있을 거예요. 블로그나 뭐 나무위키 같은데, 특히 외국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졸업식 축사에서 명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진짜로. 예, 한번 이게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